오늘은 이제 내신 기간 이제 들어갔지. 내신 기간 들어갔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시험 대비 체제로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 난리도 아니야. 공부는 하는데 효율 떨어지고, 나중에 꼭 이렇게 공부하면은, 나중에 그래요. 선생님, 왜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죠? 나는 맨날 너무 많은 질문을 들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왜 우리가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뭐 여유 없고 잠까지 다 줄여가면서 공부했는데 내신 수학을 망할 것이냐. 선생님 왜 자꾸 망한다고 하십니까? 아니 생각해봐. 전국에 고등학교가 뭐 2,500개 있다 치고 자동차고 포함해가지고 2,500개 한 학년에 250명 뭐 1등급 안에 들려면 10명. 근데 1등급 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어? 10명, 10명. 근데 우리 학교는 공부 잘해. 뭐 50명이 실력이 비슷해. 박 터지는 거 아니요. 거기 뭐 50명 비슷한 애들끼리 물론 그 밑에 성적 안 좋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목표는 아니겠지만 뭐 다 1등급이 돼주면 좋겠지만 다 1등급이 안 되고 1등급이 됐던 애들도 상처뿐인 영광이야. 행복하진 않아. 근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뭐 선생님 자사고나 특목고 애들 되게 많이 가르쳐 봤거든? 가르쳐 봤는데 선생님 일반고는 얘기 안 해주십니까? 일반고는 사실은 이게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 1탄 하고 나서 그 다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야. 선생님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뭘 무시를 해. 그게 아니고 스타일이 좀 다르지. 스타일이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는 만큼 성적이 나와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게 안 나왔다 그럼 반성해 봐야 돼. 내가 왜 그랬을지를 반성해야 돼서 좀 결이 달라. 포커스가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 또는 뭐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공부 굉장히 잘하는 뭐 현재 부천고 말고 1990년대 부천고 뭐 요 정도 1990년대 부천여고 뭐 여기 부모님들 다 아실걸? 내가 이거 얘기하면 부천고 뭐 1년에 서울대 40명 50명씩 보낼 때 한일고 다음으로 부천고가 전국 2위 이럴 때 뭐 그럴 때 일반고가 그랬을 때가 있었지. 근데 뭐 지금 현재는 뭐 그런 포스를 보여주는 학교는 부천에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런 일반고도 있는데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선생님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아니면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딱 걸린 게 그런 학교들에서 선생님 문제가 걸렸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경쟁이 심해. 근데 거기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 뭐 친구들 보면은 예전에 고양국제고 학생이었는데 시험이 지금 엄밀히 따지면 한 달 조금 더 넘게 남았단 말이지. 한 5, 6주 남았어. 근데 엄밀히 따지면 내가 이거 선생님 지금 마음이 급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별로 다 내신 학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영상 올리고 싶고 그래요. 지금 하나씩 하는 거야. 하나씩. 바쁜데 시간 쪼개서 하나씩 하는 건데 일단은 6주 정도 남았을 때 내신 준비 시작하는 건 고1들인 거고 선생님 볼 때 고2, 고3들 같은 경우는 4주 정도 투입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4주가 남았다라고 한번 쳐보자고. 4주가 남았는데 잘못된 포인트들 한번 잡아볼게요, 선생님이. 뭐냐면 지금 문제집을 사는 거야. 이건 미친 짓입니다. 문제집을 사는데 아이들이 마음이 급한가 봐. 왜 그러냐면 아니 옆에 친구 봤는데 내가 이거 사실 이거 송도고 때문에 쓰는 건데 4주가 남았는데 전에 고양국제고 학생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친구 봤더니 책을 막 사요. 뭘 사냐면 1등급 수학 사요. 1등급. 이거 좀 심화학습서야. 심화학습 조금 되는 거 이제. 뭐 블랙라벨 삽니다. 이거 문항수 얼마 안 되거든. 한 단원에 한 6, 70문제 되는 것들인데 뭐 우리가 개념원리나 정석 또는 바이블 이런 개념서들 보고 난 다음에 센 RPM, 뭐 해법 1500제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또는 내신고쟁이 이런 거 할 거야. 문제풀이집.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심화서인 것 같아. 심화서인 것 같은데 뭐 일품 이런 것들은 엄밀히 따지면은 얘들은 그렇게 심화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 뭐 내가 센을 하겠다. 개념 센을 하겠다. 그럼 신사고로 난 다 가겠다. 그럼 뭐 맞추죠. 출판사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지. 근데 얘들을 사주 남겨놓고 사더라고. 사요.
근데 여기다 뭐도 사냐면 사실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학교에서 잘 안 하지. 하는 학교들은 저런 학교들이지. 뭐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학교들은 기출의 미래? 뭐 EBS에서 하는 거 하기도 하고 뭐 쉬운 기출서들이 뭐 기출서가 다 똑같겠지만 문항수가 좀 적은 것들이 이제 자이스토리, 하우투 1등급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자사고에서 선생님들이 꼭 2학년 때 이렇게 써주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기출서가 들어가게 되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빡빡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을 해야 돼. 이것들 해야 돼.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선행이 깨지는 거지. 선행할 시간이 없어요. 완성도 높여야 되는데 수원하고 난 다음에 선행을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시험 기간이어서 얘들 풀고 있다 보면 수투를 못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선행을 하는 거야? 방학 때 대충 2달 만에 막 때려잡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망해가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 교재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근데 포인트는 여기에요, 지금. 4주 전에 수학 교재를 사셔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려요? 시간은 시간대로 써, 일단은. 만약에 이거를 하는 거를 학원들에서 만약에 한다면 애들이 이걸 숙제로 해가야 될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밤새 아마 그 밤새 하는 애들은 그래도 공부하는 애들이지 안 하는 애들도 많지. 그냥 포기하고 우리 애가 학원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식이지 뭐. 근데 얘들 이제 밤새 하는데 뭐가 알맹이가 안 남아. 하나도 안 남아. 나중에 요런 애들 4주 전에 이거 사가지고 시험 대비한다. 수학을 누가 시험 대비를 이렇게 합니까? 이런 책들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꺼번에 나가셔야지. 언제? 6개월 전에. 아니 바이블 정석하면서 센하고 고쟁이 하면서 걔 문제풀이 집은 이제 기본인 거 아니야. 심화서를 같이 나가야지. 근데 얘들을 만약에 얘도 한 500제, 600제는 될 거니까 얘도 한 4, 500제는 될 거고 얘는 좀 더 뭐 그 정도 돼요. 문제지 한 권당 그 상위권 문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언제 다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주 전에 이걸 사서 하는 게 아니고 진도 나갈 때부터 얘들을 붙잡고 해야지. 같이 얘들 중에 하나 택해.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얘는 공짜니까. 얘는 수경출판사 저기 들어가면은 이거 안 팔릴걸? 책 너무 어려워서 안 팔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로 수익을 볼 생각은 없나 봐. 본문이든 답지든 해설이든 다 저걸로 올려주더라고. 파일로. 잘 찾아봐요. 그 교사라고 거짓말하고 그 교사로 등록해가지고 교사용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착불 택배비만 받고 다 보내줍니다, 애들. 아, 이거 알려줘도 되나? 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중에 하나를 택하고 이쪽을 택하는 게 맞지. 근데 이쪽을 택하는데 이제 기출문제집도 문제가 되게 많은 마더텅이나 이제 마플 같은 책들이 있고 되게 적은 책들, 2학년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볼 때는 좀 너무 지루하지 않은 문항수가 적은 자이스토리나 뭐 그런 애들, 뭐 양이 좀 적은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덤벼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3학년 때 이걸 다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완성도를 높여서. 근데 이걸 4주 전에 사놓고 지들끼리 경쟁하는 거야. 막 서로 그래. 부모님들이 왜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 이거 애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래. 우리 애가 정석도 했고 실력 정석을 해왔고 그 소장용 실력 정석 그 좋지도 않은 책 정석이랑 뭐 다른 뭐 없어요. 감정 없어요. 근데 실력 정석 했고 뭐 쌤도 다 했고 뭐 5번씩 했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보면 다 몰라. 1등급 블랙라벨 다 했고 우리 애가 7권을 풀었대. 내신이 50점이야. 우리 애가 왜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를 저기다 갖다 두지 않는다고. 수학 내적인 부분, 우리 애가 공부를 잘못했어. 여기다 갖다 두는 게 아니고 우리 애가 긴장했어. 우리 애가 실수했어. 우리 아이의 공부하는 방법이 뭐가 잘못됐나? 내 애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른 외적인 부분에서 잘못이 자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주세요. 그 이유를 제발 찾아주세요. 용하다면서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이런 애들 성적 올리는 거 쉬워요. 어떻게 올리면 되는지 이거 어떻게 올리면 되냐면 교재 숫자 줄이면 돼요. 바로 해결됩니다. 교재 숫자 줄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면 문제지 갖다 푸는 거 확인해가지고 칠판 앞에 나와서 나한테 설명해라 그러면 지가 설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인데 지들끼리 경쟁하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뭐 문제를 내가 제대로 풀고 있는지 못 풀고 있는지 그걸로 경쟁하셔야지. 나한테 맞는 옷을 입고 경쟁하셔야지. 이거 왜 문제지 숫자, 문제지 개수 가지고 경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7건 풀고 48점 나오더라, 진짜로. 내가 걔 데리고, 지금도 그런 작업을 하는 학생들이 있긴 하지만, 걔들 이거 내신 준비 이렇게 할 때, 확인하면 되게 재밌어. 뭐가 되게 재밌냐면, 얘들 책 자기가 한 달 전에 풀고 있는 거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면, 정답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얘들을 다 풀었는데, 책들마다 사실은 얘나 책을 이렇게 살펴보면 서로 다른 문제가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0% 안 돼. 5%도 안 돼. 거의 다 비슷한 문제들이 수록돼 있고 지들의 아주 독특한 아주 유니크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봐야지. 거의 선생님 봤을 때 이쪽에 있는 거지 이쪽에는 거의 다 옮겨서 바꾸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쪽이 아주 유니크한 문제들이 있다. 난 그렇게 느끼지 않아. 가끔 문제 필요하다 그러면 서점 가서 이렇게 펼쳐보고, 이런 게 다른 게 생겼네. 사진 이렇게 이거 범죄인가? 사진 툭 찍어 갖고 와도 돼요. 얘들 가지고 해가지고 문제 제대로 새로운 문제 건질 게 없다고. 중요한 건 뭐야? 어쨌든 있는 문제들, 똑같은 문제들인데 그걸 제대로 풀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애들 요렇게 푸는 애들 갖다 놓고 책 이렇게 쫙 펼쳐놓고 책 하나씩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틀린 거 여기서 틀려. 여기서도 틀린 거 여기서 틀려. 똑같은 책을 7권 8권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2번 3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야. 여기서 모르는 건 놔둬져 있는 상태. 여기서 모르는 거 똑같이 놔둔 상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실력이 느냐고, 수학이. 수학이 느냐고 반성하셔야지. 책을 갖다 놓고,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모자라니까, 4주 남았잖아. 시간이 모자라니까 어떤 유혹이 생기는 거야. 답지 봐요. 외워요. 선생님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면서요. 암기 과목인데, 달달달달달 써가면서 외우는 그런 과목 아니야. 원리를 기억하셔야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본질적인 순서, 논리적인 흐름, 그거 자체를 기억하는 거지. 문제 자체 기억하는 거 아니거든. 나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얘들 급하게 공부한 애들 보면, 뭐가 보이냐면, 너 이거 설명해봐. 그러면, 선생님, 저 설명은 잘 못하겠고, 연습장에 써서 보여드릴게요. 연습장 쓰다가 지가 앞뒤가 안 맞아. 쓴 거 이렇게 보면 푸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기술이 돼 있는데 흐름이 안 맞아서 해결이 안 돼. 죽여버리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그래서 선생님 그러잖아. 수학 같은 경우에는 4주 전에 내가 풀려고 샀던 교재들이 다 마무리가 돼야 된다. 다 마무리가 돼야 된다. 아니, 그리고 급하니까 뭐 하냐면, 인강 쳐보고 있어요. 인강 보면은 내가 기출문제 잘 안 됐는데, 내가 흐름을 잘 못 잡아내고 있는데, 인강 보면 기출문제 풀이는 어디나, 어느 사이트 가나 무료로 다 공개되고 있는 것들이잖아. 그렇잖아. 이렇게 20분씩 쳐다보고 있어요. 지가 풀면은, 풀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선생님이, 풀이가 이렇게 한 문제 푸는데, 30분이 걸린다. 선생 풀이가 그래. 이건 안 좋은 풀이지. 왜냐하면 상위권들한테는 핵심만 딱 보여주고 확인한 다음에 애가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기가 풀어봐야 돼. 근데 30분 동안 풀고 있다는 얘기는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 효율성 떨어지는 짓거리를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단 말이야. 내신 기간에 전부 다. 유튜브 틀어놓고 왜 검색이 빠르거든. 유튜브 틀어놓고 몇 년도 몇 월 모의고사 30번 해설해주는 애들이 몇십 명 나와요. 몇십 명. 그거 하지 말고 핵심만.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여유롭게 풀어서 내가 그 알맹이를 만들어 놓고 내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거를 이제 안 만들어 놓고 4주 남았는데 옆에 친구들이랑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 놓고 나중에 얘기한다? 선생님이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내가 하라는 건 문제지를 다 갖다가 사라는 게 아니었지. 선생님은 문제지를 다 사라고 한 게 아니지. 어떤 문제지를 갖다 놓고 풀더라도 그 놈의 원리를 정확히 판단하고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게 힘드니까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뭘로 풀어야 되겠다 이거 결정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시간이 들더라도 자기가 결정해봐라. 누구한테 설명 듣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 선생님 주머니에 넣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문제 접근력 내가 이거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접근은 스스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4주가 남았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왜 내가 안 되는 겁니까? 아이씨 내가 하라는 건 문제지 사라는 게 아니었다고. 4주 전까지 선생님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수학답게 문제 풀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한 문제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막 설명해주고 싶고 막 욕심이 많이 생겨.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많이 얘기하잖아. 근데 영상으로 남겨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이 문제도 지금 계속 반복적인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질문이 나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개괄적인 얘기만 아주 디테일한 얘기는 학생마다 또 다르잖아. 학생마다 선생님 전 기출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얘를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은 남기세요. 그럼 선생님이 뭐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지금 우리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애들도 많지. 지금 왜 카페가 싫어요? 선생님 좀 해줘 카페. 새싹 2단계 되고 싶어. 농담이고 뭐 본질이 뭐 카페가 활성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소통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려드린 거고 해결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얘들 중에 내가 하나만 선택하시고 버려. 만약에 책을 다 샀다면 선생님이 1등급에 동그라미 이렇게 1,000원 이하는 뭐냐면 얘는 공짜니까 얘는 선생님 만약에 시작한다면 이렇게 할 건데 우리 개념서들 하면서 플러스 이렇게 할 건데 뭐 자이 같은 경우에도 뭐 공개가 많이 되는 책이니까 선생님은 뭐든 상관없지 않나요? EBS 써도 되잖아요. 기출문제 다 똑같은데 해설이 다를 뿐이지. 그쵸? 해설이 너무 길어도 안 좋은 거야. 뭐 마더텅 자이는 아이들의 풀이들이 많아서 선생님은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좀 답답하기도 하더라고. 근데 기출은 반드시 가야 되니까. 그쵸? 기출은 반드시 가주시고 교재를 좀 줄이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얘들을 다 샀다면 블랙라벨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1품은 좀 너무 쉬운 감이 있고 블랙라벨 같은 경우 문제 수가 제일 적어. 문제 수가. 단지 아무 이유 없어요. 다 같은 책이에요. 근데 문항수가 적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포커스는 막 벌려놓고 이도저도 통제 안 되는 상황 만들지 말고 한 권이라도 똑바로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기출은 꼭 하셔야 돼. 기출은. 그리고 기출 답 보지 마세요. 너무 아깝다. 이 퀄리티 높은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답을 봐가지고 그 좋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내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다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해요? 성적은 원래 이렇게 하면 더 안 나와요. 차분하게 내려놓으시고 자기 걸 만들어. 어차피 벌려놓고 통제 안 되면 성적 안 나와요. 1학년 때 다 경험해보지 않았나? 선생님 1학년 때 저 1등급이었는데요. 고등수학 상하가 쉬워요. 그리고 고1 때는 애들이 다 이렇게 막 공부하기도 하지만 수학 자체가 좀 쉬워서 점수대 형성은 좀 될 수 있어. 근데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상대적인 등수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은 거 아니야? 다들 내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통제 가능한 선에서 제대로 공부해. 지금은 아니지만 나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첫 시험이니까 우리가 12번 중에 지금 4번 봤는데 요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20%밖에 안 되니까 지금 사실은 많이 남아있는 거거든. 많이 남아있는 첫 번째 시험에서 내가 불안하지만 한번 해보겠어. 제대로 해보겠어.
그렇게 마음 먹어주면 안 되나? 제발 변하세요. 변해. 이거 그동안 이렇게 해서 망했잖아. 제발 통제 가능한 선에서 수학 문제를 버리지 마시고 답지 보시면서 막 암기하고 흐름 못 잡고 설명도 못하고 이거 어차피 자기 거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어때? 나중에 3학년 때 어차피 다시 해야지. 그렇게 만들지 말자는 얘기야. 이해돼요? 선생님이 답지에 대해서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급하게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9월 10월 달에 모의고사를 진짜 하루에 10개씩 풀 때가 있어. 돌아버릴 것 같아. 선생님이 우리 고2 고3들은 원비가 좀 높지. 딴 애들 1학년 중학생들보다 원비가 좀 있는데 선생님은 명확히 명시합니다. 모의고사비야. 내가 모의고사 푸는 거. 아니 모의고사 10개씩 푸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 나도 유혹이 있다? 무슨 유혹이 있냐면 오늘 수업해야 되는데 5시 시작해야 되는데 2개를 풀어야 되는데 3시 반이야. 어떻게 해요? 답지 봐야지. 그럼 퀄리티도 떨어져. 퀄리티도. 왜? 선생이 애들이 답지 보고 이렇게 안 보고 고민해갖고 오거나 아니면 문제 푼 거는 해설 봤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보면 선생님이 뭐 언제나 또 다른 해석을 해줄 수는 없지만 좀 그런 해석이 필요하죠. 선생의 해석은 어떨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 듣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답지 볼 때가 있어. 너희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러고 나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은 모의고사 가지고 내일 수업할 때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발 내려놓으시고 내 통제 가능한 애들만 남겨놓으시고 내 것만 남겨놔. 내 것만. 기출 얘들 중에 하나 우리 풀었던 바이블 센 얘들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 다 버리시고. 이해되죠? 친구들 이거 하던데요, 선생님. 아이씨, 시중에 있는 200개 중에서 니네가 안 풀어본 문제 내가 프린트 다 뽑아주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 선생님, 인간교재 다 봐. 다 본다고. 인간교재 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괜찮은 문제 없어요. 비싸기만 더럽게 비싸지.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